바오리와 칭바오의 워싱턴 이주 직후인 24년 10월 19일 뉴욕타임즈에 미국이 중국과 맺은 판다 임대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판다를 임대해온 워싱턴 동물원 측은 2020년 중국과 맺은 판다 임대 계약서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발 기사를 쓴 비스텐달시는 만장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고 또 전 세계의 수의사와 사육사들을 인터뷰하며 미중 양측이 그동안 숨겨왔던 판다 임대 계약의 이면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고 기사화시켰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푸바오에 대한 중국 기지 측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결정과 소통 방식에 대해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많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만 커져가고 있는 지금. 비스텐달시의 글은 미중 판다 임대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판다 기지가 판다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독단에 가까울 만큼의 일방적인 힘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내용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과 샌디에고 동물원에 살고 있는 총 4마리의 판다에 관한 현재의 계약서를 과거의 판다 임대 계약서와 비교한 기자는 미국 동물원 측이 판다 협정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야생동물 관리를 관장하는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에 해당 기사와 관련한 의견 요청을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특히 5가지의 계약 조항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조항. 기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 조심해라. 기자에 따르면 2024년 워싱턴과 샌디에고의 판다가 도착한 날, 미디어는 판다들의 도착을 매우 공을 들여 기획하여 방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원 관계자들은 그들이 기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미국 동물원 관계자가 판다가 아프거나 사망하는 것 또는 질환이 있는 것에 대해, 또한 이 밖에 판다와 관련된 그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중국 측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런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국 측의 의견은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론 인터뷰나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양쪽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뉴스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항.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동물원은 중국으로부터 2마리의 판다를 임대하기 위해서 많게는 연간 110만 미국 달러를 지불합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임대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미국 동물원이 이 계약 관계를 임대로 묘사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계약서에는 임대, 렌탈 또는 계약과 같은 상업적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동물원들은 이전에 임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협력적 연구 및 번식 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항. 경비 전액 지원 여행. 동물원은 중국 판다 전문가들이 조언을 위해 미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미국 동물원은 비행기, 호텔 그리고 매일 한 사람당 100에서 150불의 수당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샌디에고와 워싱턴 동물원의 계약서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비용은 현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중국 측 전문가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와 판다의 적응, 그리고 경우에 따라 판다의 인공수정 절차에 대한 조언을 위해 중국 전문가를 초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조항. 라이브 판다 캠에 대한 제한. 미국 팬들은 2023년 멤피스 동물원의 라이브 비디오 피드를 통해 리리의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리는 결국 24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죠. 남겨진 할머니 판다 야야 또한 동물복지단체와 중국 판다 팬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녀가 너무 말랐고 털이 엉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광고를 통해 야야의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후에 리리는 심장병으로 사망했고 야야는 유전적 상황 때문에 탈모 증상을 갖게 되었다고 해명했었죠. 대중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 시끄러운 일을 경험했던 동물원들은 24시간 라이브 판다 영상을 홍보하던 방침을 철회하기 시작했고 결국 야간 라이브 방송 중단 등 라이브 방송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 위반. 계약 종료.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다양한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판다들을 중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유로 관련 정보의 무단 공개가 있네요. 즉 판다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 측과 상의 없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판다 임대가 즉시 종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적절한 급식 관리나 죽음의 위험에 처할 정도의 건강 문제 등도 중국 측이 판다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판다 리리의 죽음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이상은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주목한 5가지의 판다 임대 관련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푸바오의 경련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판다 기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인 결정과 소통 방식을 단번에 이해하게 만드는 문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다에 관련해서는 그 정보를, 특히 부정적인 정보를 무조건 통제하고, 그 누가 봐도 판다 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판다 임대제도마저도 연구 및 번식 목적이라고 굳이 미화하며, 이 두 가지 목적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임대된 판다를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일 만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계약에 묶여있는 해외 임대 판다들. 너무나 안타깝게도 판다 기지가 중국 기지 내의 판다들을 대하는 방식도 해외 임대 판다들에 대해 정보를 통제하고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미화하는 맥락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구조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중국은 판다에 관련된 좋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일개 푸덕이지만 푸바오 소식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